제 차 서부사업소에 용품 작업을 맡겼습니다. 스카이뷰와 애프터블로우 작업을 맡겼는데요. 어제 맡겼는데 오늘 작업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무인함에 키를 넣어 두셨다 그래서 차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서부사업소에 밤늦게 가는 일이 많네요. 가산동의 밤은 한적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서부사업소. 용품은 차량을 출고하고 난 다음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서부사업소. 밤이나 뭐 새벽 시간에 오셔도 되고요. 여기 있네요. 작업이 잘 됐으려나. 무인 접수처로 가시면 되고요. 문자로 안내받으신 사물함, 저는 12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키를 찾았습니다. 키를 찾으면 차를 몰고 나가면 됩니다. 자, 왔어요. 자, 세레머니. 장착이 잘 돼 있네요. 자, 이제 나머지는 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차에 장착한 스카이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현재 액세서리 옵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일반 옵션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량 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색상이랑 옵션 같은 경우 차량 납기에 영향을 주고요. 액세서리 옵션 같은 경우는 차량이 완성된 다음에 PDI 센터에서 추가로 장착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차량 납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출고 전에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옵션이 장착되어진 차량을 탁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 차에 장착되어진 스카이뷰는 앞에 뉴라는 타이틀이 붙은 스카이뷰인데요. 기존 스카이뷰에서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서 스카이뷰 화면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일하고요. 현재는 차량 윗부분에서 보이는 화면이랑 전방 카메라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을 터치하면 좌측, 이렇게 우측을 터치하면 우측 화면이 보이고요. 후방을 터치하면 후방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전방, 그리고 3D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3D 화면이 보이게 되죠. 돌려가면서 주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신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는 경우는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이 3D 화면을 볼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깜빡이를 켜면 조그맣게 깜빡이 화면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디테일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전방은 깜빡이가 켜지지 않고 후방만 이렇게 깜빡이가 켜지네요. 비상등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2D 화면이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화면과 스카이뷰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후방 카메라 화면이 살짝 눌려 보이는 단점이 있네요. 후진 기어를 넣었다가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잠깐 동안 전방 카메라 화면이 출력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지게 됩니다. 홈 버튼을 살짝 길게 눌러주시면 스카이뷰 화면을 출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거나 다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지 커넥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카메라 화면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전체 큰 화면으로 스카이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나오다가 드라이브에 놓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스카이뷰 화면을 출력하실 수가 있죠. 사이드 미러뷰를 온 시킬 수 있는데요. 방향지시등을 켤 때 이렇게 이지 커넥트 화면에 측면 사각지대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우측, 좌측. 요즘 현대기아차들 중에서 이 화면이 계기판에 표시가 많이 되는데요. 그 화면을 이지 커넥트 화면에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지 이 화면으로는 눈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강제로 이렇게 출력해 놓더라도 속도가 조금 붙기 시작하면 화면이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스카이뷰 같은 경우 시속 20km 이상 속도가 붙더라도 안전 모드가 작동됩니다. 사실 스카이뷰를 장착하고 나서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다, 이런 건 잘 못 느꼈고요. 낯선 곳에 갔을 때 주차 라인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장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 가격이 한 돈 100만 원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성비를 추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100만 원의 가치는 글쎄요. 제 차에 스카이뷰가 없을 때도 주차 잘하고 운전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장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기심 충족 용도로 100만 원을 태우기는 약간 돈이 아깝긴 하죠. 돈이 비싸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후진할 때 이렇게 우측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도록 설정을 해놨는데요. 우측 사이드 미러를 많이 보고 주차를 합니다. 스카이뷰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3D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핸들을 돌렸을 때 화면에서도 바퀴 돌아가는 게 표현이 되고요. 달리기 시작하면 휠도 돌아가더라고요. 재미있는 요소긴 합니다. 한번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20km 이상에서는 이렇게 전체 스카이뷰 화면과 후방 카메라 화면이 출력됩니다. 안전뷰 모두가 작동되고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게 되면 화면이 표시됩니다. 3D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이렇게 3D 모드가 출력되다가 시속 20km 이상일 때는 안전 모드 뷰가 출력되고요. 시속 20km 이상 달릴 때 안전 모드 뷰는 GM6 8.7인치에 들어가 있는 스카이뷰에서는 구현되지 않고요. XM3와 SM6에 적용되어진 앞에 뉴가 붙습니다. 뉴 스카이뷰에서만 구현됩니다. 안전 모드 뷰는 따로 설정하실 수는 없고요. 스카이뷰 화면과 후방 카메라 화면이 기본 세팅 값입니다.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는 환경에서도 안전 모드 뷰가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스카이뷰 화면과 후방 화면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 우측 앞쪽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일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붙일 때라든지 주차 라인 같은 걸 맞출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자체가 차량 가장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순정 후방 카메라보다 표시되는 면적 자체는 조금 적은데요. 화질은 HD급 카메라가 사용되기 때문에 순정 카메라보다는 훨씬 선명합니다. 우측으로 차를 붙일 때도 저는 사이드 미러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카메라 화면은 참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뷰가 편할 때는 이렇게 주차를 할 때인데요. 이렇게 주차 라인을 반듯하게 맞춰서 주차하기에는 활용도가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올라갈 때 화면을 보면서 올라갈 일은 적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부분 보기도 바쁜데 시선이 화면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좁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화면이 아주 크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의지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일은 상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총 4군데 장착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고 사이드미러 아랫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HD급 후방 카메라로 교체가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카이뷰를 장착하면은 AS 기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뷰를 장착한다고 전체 차량 AS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스카이뷰를 장착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순정 후방 카메라에서 스카이뷰 전용 후방 카메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에 관한 AS 기간 자체가 일반 보증 기간이 아닌 액세서리 보증 기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액세서리 같은 경우 1년이 보증기간인데요.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2년에 4만 킬로가 보증기간입니다. 후방 카메라를 제외한 일반 차체 보증기간은 3년에 6만 킬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 차 앞쪽으로 차가 있죠. 앞에 있는 차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방에서 차가 오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후진을 조금 했다 카메라를 보게 되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도 전방 상황이 보이긴 합니다. 전면적으로 차를 바짝 붙일 때는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차에 장착한 스카이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